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종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노란우산 공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노란우산을 가입했다. 자, 그랬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줍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약간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이 노란우산 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이배사 근년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소득 이 6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배당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아주 은행에 수십억 넣어놓고 말이죠. 이자를 1년에 수천만 원 받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부자들까지도 이러한 노란우산 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죠? 6개 소득을 다 합치는데 6개 소득 중에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소득이라든가, 그죠? 내가 복권은 아닙니다만, 어떤 그 다른 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그 어떤 소득은 상당히 그 부자들의 소득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자,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공제해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에서만 공제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 말이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자, 국회의원들이 자, 어느 정도 이제 법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 이거 봐라.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소매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그렇게 일정 부분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부동산 임대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도 엄연한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다 보니까 알짜배기 부자들이, 그죠? 놀고 먹으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사람까지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 하고 국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기획재정부, 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가 니네들 다시 바꿔. 이거 부동산 임대소득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못 받도록 해봐.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정서법이 발동을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를 주는데, 자, 그러면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갖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제를 안 해주도록 했는데 2019년도부터 바로 적용해버리면은, 아니 2018년도 12월 31일 날 가입한 사람은 뭐냐는 겁니다. 2018년도에 가입한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만은 당연히 지금까지는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예상하고 말이죠. 합리적인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나는 요 노란우산 여기다가 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9년부터 야, 니네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니네들한테는 공제 안 해줘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상당히 배신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합리적인 그런 예측을 한 그런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국가가 배신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좀 봐주자. 그래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종전 룰대로 가자. 그죠? 그러나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임대업 요거 공제해주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세 가지를 놓고 봐야 돼요. 참 법이 또 복잡해졌다. 그죠?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은 종전 룰대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면 되고 2016년 1월 1일
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이 사업소득금액 안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당연히 포함되고 부동산 임대업도 해준다. 다만 법인 대표이면서 190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룰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임대업은 안 해주겠다. 자, 그러면은 2019년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사업소득만 있다 칩시다. 사업소득만 있으면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불이익을 갖다가 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소득금액이 얼마냐면은 3천만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500만원까지 한도를 적용받는데 나는 불이익을 300만원 했으니까 300만원 된다, 그죠? 그런데 사업소득금액을 구성을 보니까 그 중에서 뭐냐면은 사업소득금이 1000만원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2000만원은 다른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3분의 1이 부동산 임대소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은 제외하라. 즉 300만원 중에서 3분의 1을 100만원 빼고 200만원만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도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지는 저는 사실 납득이 조금 안 갑니다. 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억,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직접 안 사고 거기에 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무조건 나쁜 놈들, 그죠?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 이런 식의 이분법은 약간 모순이 있다. 왜? 어떤 사회 현상이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모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억,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월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는 큰 수익을 창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바로 부동산 임대업은 사회악이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접대비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도 노란우산 공제까지도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 만약에 사업소득이 난 100% 부동산 임대만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0%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100%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 공제, 노란우산 여기에 가입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만 적용을 받고 어떤 페널티를 준다? 그렇죠. 사업소득 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이상으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이 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를 알아봤습니다.